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동훈 깊이 읽기의 한타 강사 윤성만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기다려 주셨는데요. 자, 교재는 한동훈 전 대표가 쓴 국민이 먼저입니다. 이 책입니다.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한동훈의 생각과 철학, 또 그 이념, 사상을 제가 핵심만 짚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76페이지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276페이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자, 현실이 된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챕터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내용을 대담하면서 느꼈던 생각은, 한동훈 전 대표 이 사람이 참 대인배구나. 보통 우리가 대인배라는 표현은 신조어죠. 없는 말입니다. 소인배에 반대되는 개념인데, 원래 유학에서는 소인배에 반대되는 말은 군자라고 그러죠. 군자. 그런데 이제 소인배에 반대되는 표현으로 재밌게 대인배라는 말을 씁니다. 왜 대인배라고 느꼈냐 하면, 이 챕터에서 다루는 내용은 탄핵안 통과 전후로 비상계엄 이후에 당내 상황을 이제 스케치를 해놨어요. 특히 의총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드라이하게 서술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니 저 정도로 이렇게 당하면 화가 나고 막 분노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는 상당히 덤덤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이때 이렇게 물었어요. 한동훈 지도부 축출은 제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는 차도직의 전략과 일맥상통한 것 같다 라고 물었더니,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김옥균 프로젝트니 뭐니 해서 지도부를 붕괴시키고 했던 적은 많다. 그리고 탄핵안이 통과되면 제가 축출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예상을 했다. 자리에 연연하진 않지만 그 상태에서 제가 나와버리면 당이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상황이 되는 건 아닐까 걱정했다. 그렇게 되면 국민 다수의 의견에 반하고 우리 당이 고립될 것 같아 두려웠다. 자,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거취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아니고 이 당의 미래, 그리고 보수정치, 나아가 대한민국이 잘못되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먼저 했다는 거죠. 그 다음 상황을 이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대표가 의총장에서 린치 당하듯이 면전에서 욕을 먹고 있는 건 사실 모욕적인 상황이다. 저는 불법 계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당대표다. 제가 계엄 저지에 앞장서지 않았다면 우리 당은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다. 이거는 정말 맞는 말이죠.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 당시에 계엄을 저지하지 않고 그냥 흐지부지 유야무야 넘어갔더라면 아마 지금 국민의힘은 존재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지금처럼 대선 후보를 내세워서 이재명 후보와 경쟁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친윤, 주류, 기득권,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는 인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선거에 정정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도 한동훈 전 대표가 있었기 덕분인데, 이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욕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없었습니까? 했더니 상처를 입었다기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컸다. 저도 이런 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가 상당히 사람이 대인배구나.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한 전 대표한테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도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호연직이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기본적인 성격이 조금 무던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거에 막 연연한다거나 그런 스타일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좀 굵직굵직한 것들, 그런 부분들을 좀 가져가는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진종호 의원이 최고위원 사퇴를 하면서 결정적으로
지도부가 이제 무너지게 됐었죠. 뭐 장동혁 의원은 이미 예고가 된 거였고, 그러면 어찌 보면 진종호 의원에 대한 어떤 원망이라든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오히려 진종호 의원을 이렇게 좀 포용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부분을 잘 읽어볼게요. 의총에서 린치하듯이 압박당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걸로 안다. 당시 의총이 굉장히 폭력적인 분위기였으니 견디기 힘들었을 수 있다. 이해한다. 힘들었을 거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진 의원은 여러 차례 미안하다고 전해왔다. 이렇게 대담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얼마 후에 진종호 의원과 만나서 오붓하게 사진 찍은 모습, 그 진종호 의원의 페이스북에서 공개되기도 했었죠. 제가 그걸 보면서 한동훈 이 사람 참 인간적으로도 상당히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거를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정치를 재개할 때 그때 막 물병 던지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과도 함께 일을 할 거냐 라고 했더니 그것에 대해서 한 이야기는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는 표현을 합니다. 저한테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대부분 평소 서로 잘 지내던 좋은 분들이었거든요. 함께 가야죠. 앞으로 나라가 잘 되려면 통합과 화합이 훨씬 더 중요해질 겁니다. 적대적 공생과 극단적 갈등의 시대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말은 이겁니다. 좋은 게 좋으니까 우리 다 뭐 서로 잘 지내자. 예전에 이방원이 썼던 하여가처럼 그렇게 하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방향을 갖고 논의할 때 철학과 비전이 같다면 어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소한 갈등과 이해관계는 분명히 넘어설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 한타 강사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한동훈의 매력, 한동훈의 비전은 뭐냐면 한동훈이 생각하는 리더십입니다. 한동훈이 생각하는 리더십이 무엇이냐? 제가 이 대담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시 지도부가 붕괴되는 상황을 보면서 친한계의 결집력이 약한 거 아니냐?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의 리더십이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온다라고 물었더니 한동훈 전 대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치적인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강한 그립을 유지하는 게 리더십이라면 저는 그걸 바라지 않는다. 그 얘기는 자기 어떤 계파의 수장이 돼서 본인의 뜻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리더십이라면 자기는 그런 리더십을 갖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대신에 진짜 리더십이라는 것은 중요한 이슈에서 전체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개인적인 손해나 지지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실행하는 게 리더십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것은 독일의 그 유명한 총리 있죠. 독일의 유명한 총리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국민의 의사에 반하면서도 옳은 길이라고 생각될 때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 그것이 진짜 리더십이다. 맞는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대개의 경우에는 국민의 생각과 뜻이 옳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슈에서, 모든 현안에서 국민의 뜻이 항상 바른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대중의 뜻이라는 게. 그래서 내 지지자들만 보고 간다면, 예를 들어서 과거의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지지자들만 생각한다면 본인의 어떤 지지율을 강건하게 40% 이상 끌고 가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역사에 필요하고 나라에 있어야 하는 결단이라면 그것과 반해서도 결정할 수 있는 것, 그게 리더십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이 철학과 비전에 대해서 한 가지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리더는 자기를 따르는 계파, 그러니까 이거 계파 정치라고 우리가 꼭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거는 그 정치가 하나의 세력을 이뤄서 함께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계파를 꼭 나쁘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예전처럼 보스 정치 이런 거가 잘못된 거지,
어쨌든 그 세력화되는 과정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리더의 어떤 그립감은 필요합니다. 리더의 그립감은 필요해요. 그래야 그 안에서 막 일사불란하게 뭐 다양성이 배제되고 그런 거를 제가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조직적이고 유기적이고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를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그런 그립감을 너무 안 쥐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요? 좀 투머치 민주주의인 측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들은 제 생각에는 우리 시민들의 연대 그리고 어떤 조직화된 우리 그 동료 시민들의 행동하는 지성 이런 것들로 얼마든지 채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까지는 늘 우리 지지자들을 국민들을 지켜주겠다. 정치인을 지키려 하지 마라. 나를 지키려 하지 마라. 내가 국민을 지켜주겠다. 라는 이야기만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는 우리 국민과 지지자들도 리더를 지켜줄 수 있고 서로 상호 보완하고 상부상조하는 그런 모델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 본인 자체가 남에게 뭔가 신세를 지거나 타인에게 뭘 해달라고 요구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못하는 게 있어요. 제가 옆에서 보면. 하지만 옆에서 그냥 애정을 가지고 보는 제 입장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그런 도움과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들이 연대하고 조직된 힘으로 한동훈 전 대표를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무파사란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터미네이터 영화에 나오는 존 커너를 얘기하기도 한 겁니다. 자, 오늘 한탈 강사 시간 한동훈 깊이 읽기의 주제는 한동훈 전 대표의 리더십과 대인배 같은 마인드였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제가 한동훈 깊이 읽기 시간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생각과 사상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